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올해 1월 전남 서남권의 생산 활동이 증가세를 보인 반면 소비 활동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발표한 2026년 1월 전남 서남부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제조업과 수산물 생산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28%와 47%가량 증가했고 서비스업 카드 결제액은 4% 감소했습니다. 건설 투자 분야에서 건축 착공 면적은 14% 증가, 허가 면적은 64% 감소했고 미분양 주택은 327호실로 한 달 전과 비슷하고 목포와 무안의 주택 매매 가격은 각각 0.1%와 0.5% 상승했습니다. 전남의 4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가 한 달 전보다 50포인트 떨어지면서 2017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4월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를 살펴보면 전남의 아파트 분양 전망 지수는 33.3으로 한 달 전 83.3보다 50포인트 급락하는 등 전국에서 충북과 함께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광주는 60포인트로 한 달 전 90.5보다 30.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발생한 이란 사태에 따른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정부의 다주택에 대한 과세, 대출 규제 강화 등 대내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완도군이 해양 자원을 활용해 건강까지 챙기는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해조류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제품을 선보이며 산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바다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해양 치유 산업을 추진 중인 완도군. 완도군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해양 치유 센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맨발 걷기 대회와 해조류 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완도군은 일상에서도 해양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해양치유 제품은 완도의 대표 특산물인 미역과 황칠, 머드 등을 활용한 마스크팩과 머드팩, 클렌저 등으로 구성됩니다. 완도군은 사업비 2억 원을 들여 올해 5억 5천만 원의 판매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에서 사용 중인 20여 종의 제품을 토대로 이용객 선호도 조사와 문의를 분석해 8개 제품을 선별했습니다. 모든 제품에 완도산 원료를 활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특히 노화도 머드는 입자가 곱고 또 흡착력이 뛰어나서 화장품 원료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번 제품에는 유자와 톳, 다시마 등 완도 특산물 약 3만 톤이 활용됐고 제품당 최대 80%의 추출물이 포함됐습니다. 완도군은 해마다 7만 명 이상이 찾는 해양치유센터 방문객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온라인과 해외 시장 판매 등 새로운 소득 모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센터에서 오프라인 판매를 통해 시장 반응을 검증하고 그 이후에 온라인과 해외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 등의 체험과 소비를 연계한 새로운 치유 산업을 추진하는 완도군. 이번 해양 치유 제품이 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가 전남 광주를 의료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첨단 바이오 캠퍼스 구축을 선언했습니다. 민 후보는 7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조선대학교와 대학병원 등이 참여하는 첨단 바이오 캠퍼스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와 산업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 바이오 혁신 거점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단순히 협력을 넘어
연구개발부터 실험과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바이오 혁신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과학기술원은 기술개발과 연구를 담당하고 조선대는 전문인재 양성, 대학병원은 임상시험과 중개연구 등 사업화를 맡아 추진합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전남 서남부권을 찾아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7일 무안군의회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안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반도체와 항공, 농생명이 융합된 글로벌 산업도시를 만들겠다며 5대 발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김대중 노벨평화관을 찾아 목포를 문화관광과 해양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영암에선 아리백 산단 조성과 AI 조선 전환 등 권역별 특화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앞으로 전남, 광주 전 지역을 돌며 시군구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는 선거운동을 펼칠 방침입니다. 무안군 번영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 광주 특별시장 후보에게 주청사 문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질의서에는 특별시 주청사 무안군 선정에 대한 입장과 주청사 입지 선정에 대한 기본 원칙, 특별시 내 무안군의 위상과 역할 설정 등 3가지 질의가 담겼습니다. 번영회는 특별시 성공은 집중이 아닌 균형 발전에 달려 있다며 주청사를 무안으로 확정해야 광주로의 흡수 통합 인식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소외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절차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대를 어느 지역에 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이 없는데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은 동서부권에 각각 50명씩 정원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 논쟁의 핵심은 의대 정원을 어느 지역이 가져가냐입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정부가 확정한 의대 정원 100명을 특정 지역 한 곳에 집중하는 대신 동부와 서부에 각각 50명씩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일 대학의 집중이 아닌 한쪽은 일반 국립의대, 다른 한쪽은 의무복무가 포함된 공공의대 형태로 운영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순천대에 의대를 세워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함께 동부 서부가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쪽만 한다고 해서 생활권이 완전히 달라가지고 각각 그 의대와 부속 병원을 상급 병원을 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대는 규모가 중요하고 교육시설 등 이중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들어 정원 100명을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단계적 확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전국 의대 상당수가 50명 미만으로 출발해 정원을 늘려봤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단순한 의대 설립을 넘어 상급 종합병원 유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만 있고 병원이 없으면 의사와 환자 모두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과대를 서로 가져가려고만 하고 대학본부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방법을 바꿔야 돼요. 충분히 50대 50으로 의과대를 양쪽 캠퍼스에 두고 또 부속병원도 양쪽에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협상을 해야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전남을 단순한 의료 공급지가 아닌 치료와 관광, 휴양이 결합된 메디컬 케어 도시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도권 환자와 외국인 환자까지 유치해 지역 의료와 경제를 동시에 살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역 간 유치 경쟁보다 전남 전체가 의료 취약지라는 현실을 먼저 봐야 한다는 김문수 국회의원. 전남 의대 신설 논의가 지역 갈등을 넘어 전남 전체 의료 체계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설득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품 제공과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3명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시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와 시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면 포상금 2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인터넷 신문사 대표를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명함 4천여 장과 자신의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의 국내외 학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진도군이 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에 나섭니다. 진도군은 13일부터 20일까지 수산시장과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주꾸미와 도다리, 바지락 등 제철 수산물과 넙치, 꽃게, 참돔 등 2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와 허위 표시,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지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완도군이 자연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체계화하기 위해 해안도로 경관 명소화 사업을 실시합니다. 완도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된 가운데 사업비 153억 원을 들여 오는 2027년까지 일몰 아트공원과 갯바람공원, 해안경관길 등을 순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군회면 대문리에서 당인리까지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명소화하기 위해 추진됐고 올해 83억 원을 들여 일몰 아트공원과 선셋 머무름당, 포토존 등이 조성됩니다. 영암군이 유명 분식 가맹점과 손을 잡고 지역 특산물인 한우를 활용한 김밥을 출시했습니다. 영암군은 한우 소보로 김밥과 한우 계란말이 김밥 등을 왕인 문화축제 현장에서 먼저 선보인 뒤 전국 매장에서 정식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은 지난해 해당 가맹점과 함께 영암 쌀을 활용한 메뉴를 선보여 8억 2천만 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이 2026년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에 선정돼 서성 도담길 일대 상권 활성화에 나섭니다. 강진군은 서성 도담길이 지난해 동네 상권 발전소 공모 사업으로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전남형 골목상권 첫걸음 지원 사업에도 선정됐다며 계절별 행사와 먹거리 연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성 도담길 골목상권은 지난해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을 통해 수국길 축제와 갈대 축제 기간 버스킹과 체험 부스, 공연 등을 운영하며 상인회를 구성했고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장흥군이 군민의 생활안전 향상과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다국어 안전전남 앱 설치 확산에 나섭니다. 장흥군은 관내 기관과 단체와 협력해 다국어 안전전남 앱의 설치 홍보를 강화하고 자치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안전 서비스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다국어 안전전남 앱은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재난과 치안, 교통 등 다양한 안전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며 스마트폰 앱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37대 전남경찰청장에 고범석 신임 청장이 취임했습니다. 고 청장은 6일 취임식을 갖고 경찰 활동의 중심은 언제나 주민이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응답하는 것이 경찰의 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고 청장은 전남 목포 출신으로 문태고등학교와 경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 서대문 경찰서장과 경찰청 감찰 담당관, 전남청 자치경찰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서울과 전남 여수를 2시간대로 연결하는 이른바 한반도 KTX 구축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전라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건데요. 보도국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송하영 기자, 왜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현재 여수에서 서울까지는 KTX를 이용하더라도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굴곡이 많은 선로를 이용해 고속 운행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KTX임에도 속도가 느리다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요. 일부 구간을 직선화하는 방식으로는 시간 단축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아예 새로운 고속철도 노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한반도 KTX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은 어떻습니까? 한반도 KTX는 서울 남부에서 세종과 전주 등을 거쳐 여수까지 이어지는 약 320km 길이의 노선입니다. 설계 속도는 시속 350km로 구상돼 있습니다. 완공될 경우 서울과 여수를 2시간 이내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라선을 개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선에 가까운 전용선을 새로 구축해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전남도는 이달 안에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노선별 경제성과 정책성, 열차 운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이 철도와 함께 초고압 직류 송전망을 구축하는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의 필요성도 제기하면서 교통과 전력망을 결합한 국가 전략 인프라로의 확장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한반도 KTX를 통해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새로운 산업관광축 형성과 지역 균형 발전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이번 사업의 추진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도는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대형 사업인 만큼 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큰 쟁점은 사업 규모입니다. 총 사업비가 약 2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다만 경제성 논리에 매몰될 경우 장기적인 국토 발전 전략이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노선이 지나는 각 지역의 정차역 유치 요구 가능성과 민자 사업과의 연계, 기존 철도망과의 조정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송하영 기자였습니다. 순천만에서 봄철 이동성 도요물대새가 잇따라 관찰되며 국제적 철새 중간 기착지로서의 가치가 다시 확인됐습니다. 순천시는 큰 뒷부리 도요와 알락꼬리마 도요, 청다리 도요 등 46종이 확인됐으며 이는 국내 도요물대새 70% 이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제자연보전연맹 취약종인 큰 뒷부리 도요의 관찰은 서식지의 생태적 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시가 봄을 맞아 도심 곳곳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봄꽃 분양에 나섭니다. 순천시는 오는 10일까지 읍면동에 19만 본의 봄꽃을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꽃은 지역 화훼 농가와 계약 재배한 물량으로 도시 경관 개선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양된 꽃은 주요 도로와 화단에 식재돼 시민과 관광객에게 봄 정취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노동계가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와 한국노총 전남본부, 여수산단 노동조합협의회 등은 7일 여수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 국가산단 석유화학 구조 개편 대응 노동단위 범공동대책위원회 출범을 선언했습니다. 대책위는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 구조 조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는 담겨 있지 않다며 정부의 기업, 노동,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